그러면 호아 씨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변하기도 했고, 나이가 들면서 뭔가 조금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좀 저만의 어떤 규율을 정하다 보니까. 알려주세요. 어떤 규율이 있는지. 꽃다지 다방. 요즘의 일과는 그래요. 최근의 일과는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풀을 뽑는다. 풀을 뽑는 게 대부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씻고 나서 커피를 좀 마시죠. 아침 커피를 마시고, 그때 이제 저는 그 커피를 쓰면서 글을 좀 많이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은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수업이 없는 날은 그 글을 조금 정리하는데 좀 오래 하고, 대부분의 책들을 저는 이제 오전 시간에 많이 읽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전 시간은 새벽부터 이어지는 오전 시간은 뭔가 조금 나를 정확하게 보듬는 시간이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하루에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소로우의 글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소로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근심을 잊고 일어나 모험을 떠나라. 한낮에는 날마다 다른 호숫가에서 지내고, 밤에는 어디라도 내가 머문 곳을 집으로 삼아라. 그리고 매일 어디로든 더 멀리, 더 넓은 곳으로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하러 떠나라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서로와 비슷한 이제 경향의 글들을 읽으면서 삶의 모토로 삼다 보니까, 사실은 새벽이 단순한 그냥 새벽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루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첫이라는 그거에 조금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의 성찰로도 조금 더 가깝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 사실은. 그래서 밤에도 이제 하루 일기를 쓰면서 그날 하루치의 어떤 성찰을 하고 마무리하긴 하지만, 밤에 하는 그 성찰하고 아침, 새벽에 그 만나는 나는 확실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확실하게 새벽에 조금 더 뭔가 의식이 깨어 있다고 할까? 제가 저를 느끼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새벽의 시간은 요즘은 화해와 공생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와의 화해고 나와의 공생인가요? 네, 그게 처음엔 이제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하고 그 화해와 공생이 잘 되면 이제 나와 관계 맺는 그 주변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저에게서 아니면 제 삶에서 저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싶은 것, 또 가버렸다 싶은 것, 또 오래돼서 쓸모없다 싶은 것들이 그런 새벽에 다시 말을 걸 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을 건다고 조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몰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그러면서 좀 내가 깃들어 사는 이 공간, 장소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지금 여기의 삶을 존중하는 데 몰입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저와의 화해와 공생이 되기도 하고, 제 주변 것들, 저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과의 화해와 공생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근 몇 년 전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때 지금은 약간 그러지는 못하는데 한때는 계속 5시에 일어났었어요. 5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대가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데 나 혼자 이제 깨어나서 정말 약간 막 부랴부랴 뭔가 소란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나를 조금 들여다보고 하루를 조금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마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몰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수동적으로 뭔가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그 새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새벽이라는 거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마음이랑 그 나의 머릿속, 그러니까 내면이 움직이는 시간? 그쵸. 네. 네, 내면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서 깨어서 움직이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새벽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천천히 고요하게라는 이제 삶의 모토가 하나가 제 이제 중심에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의 이 고요의 뜻도 사실은 단순하게 평온이나 집중이나 완전한 그냥 쉼의 뜻이 아니라 이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나를 들여다본다는 뜻에서 좀 고요의 그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새벽에 지금 만나는 고요는 단순하게 그냥 수동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능동성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능동적인 나만의 정화? 그런 정화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새벽 시간이 귀해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쉽게 뭔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네. 들어주세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어렵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느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약간 능동적으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내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보통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내가 하루 동안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을 네.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물론 그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 오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약간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날에는 확실히 내가 그런 것들에 많이 끌려서 휘둘리죠. 네, 그 사건이 나를 이렇게 딱 치고 가면은 이렇게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아침에 물론 이제 명상을 하지만 이 명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저는 이제 사실 정말 풀 뽑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수행 아니에요, 수행? 네, 수행을 하죠. 풀 수행을 하죠. 근데 이 고요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문득 내가 뒤돌아봤을 때 해가 뜨고 있다던가 해가 지고 있다던가 또 햇살이 환히 비춘다던가 저희 집에 이제 아기 제비들이 나는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조금 분주한 움직임이 있다던가 아니면 언젠가 딱 눈을 돌려서 봤는데 주차장에 고사리꽃이 피었다던가 저 고란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고라니도 가끔 나오죠. 약간 고자만 네네. 들으면 자동적으로 고라니. 자도 그렇죠. 완성 단어처럼 네. 고라니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눈앞에서 그 보던 그 확연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경이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요 속에서는 그런 경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능동성의 시선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선들로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박씨처럼 명상을 하면서도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어떤 능동적인 선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도 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내가 기르는 것, 잃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런 선순환, 하루를 위한 선순환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고라니 얘기하고 나 지금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는데 사실은 그때 이후로 고라니가 한 번 더 저희 집에 왔는데 지금 전박씨가 무서워할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고라니가 무섭진 않아요, 저는. 다행이에요. 네, 고라니가 뭐가 무섭겠어요. 고라니는 그냥 고라니일 뿐이죠. 걔가 뭐 나한테 미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고라니의 천적도 아닌데. 네.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는 친구더라고요. 네, 유유히 그냥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몸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는데 저를 보고 뛰지도 않고 유유히 저를 지나쳐가는 그 고라니의 모습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 말 생각나네요. 저 명상하면서도 이건 자주 되뇌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그래야 폭풍우가 닥쳤을 때도 기억한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많이 되새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고라니를 봤을 때 그것도 좀 사실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죠. 뭐 주변의 모든 그렇죠. 것들이 다 배움이고 깨달음이네요. 네, 그렇죠. 수행의 일부분이죠. 아니 저 근데 이거 약간 좀 진지한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저희 풀 뽑았잖아요. 여기서 네. 풀 뽑고 나서 이게 며칠 뒤인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풀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그 풀 뽑은 생각, 아하. 잡초를 뽑는 생각. 네네. 그래서 갑자기 문득 아니 근데 잡초도 그냥 똑같은 그냥 식물이고 저기 화단에 심긴 쟤도 똑같은 식물인데 네. 어떤 애는 뽑혀야 되고 어떤 애는 저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데 네네. 이 잡초의 인생이 아니지 식생? 그 물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사실은 좀 씁쓸하기도 하죠. 뽑을 때마다. 갑자기 얘가 너무 짠해지면서 약간 물화일체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내가 뭐 잡초냐 아니면 화초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네. 가끔씩 나도 잡초 같을 때가 있을 텐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뽑아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잡초는 왜 잡초로 태어났고 화초는 왜 화초로 태어났을까? 네. 이런 굉장히 답이 없는 아이러니한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네. 빵을 사러 갔네요. 빵을 사러 가던 길이었어요. 사실은 잡초도 본인이 잡초인 걸 알면서 그 운명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뽑히면서도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게 그냥 그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받아들임. 그래서 좀 생각을 약간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었다고 하면 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과 그 일을 겪으면서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좋고 나쁘다가 화초냐 잡초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근데 그 수많은 잡초를 그렇게 뽑아내려고 애를 썼구나. 잡초를 화초로 기르면 됐을 것을. 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하고, 사실은 전환하기 이전에 분별이나 판단이 없으면 마음이 평온해지죠. 사실은.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풀명상 아주 제대로 하셨군요. 네. 자주 해볼래요? 잡초는 뽑지 않는 것을. 뽑지 않는다고요? 화초로 우리 집이 감상하지. 뒤덮이는 거. 여름에 어떡하지?